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이 그죠? 왜 늘 이렇게 흔드는가, 그죠? 미국의 인디아나 주에 1958년 8월 29일 태어나서요. 2009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6월 25일 뭐 런던 공연을 준비하던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50살에. 그는 10남매에서 그죠? 9번째로 태어났거든요. 5살 때부터 그 형제들과 잭슨 5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리드 보컬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는 마이클 잭슨이죠. 이 마이클 잭슨이 상당히 이제 그 노래 실력이 좋아서 인기를 많이 끌다 보니까 1979년도에 솔로로 데뷔를 했거든요. 솔로로 데뷔를 하면서 여전히 그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는데 그가 1983년도에 세계적인 팝 스타가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 연예인들이 인기가 높아지면 어떠냐면은 좀 약간 음모론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혼인 연예인이 갑자기 뭐 어디서 애가 하나 나타난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치명적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루머라든지 뭐 사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서 그 연예인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마이클 잭슨도 어떤 여성이 하나 나타나서 이 아이가 마이클 잭슨의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약을 까만 바지에 누구도 생각 못했던 흰 장갑을 끼고 그리고 뒷걸음질 치듯이 하는 춤, 문워크죠, 그죠? 그걸 추면서 뭐라고 노래를 불렀느냐면 빌리 진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빌리 진의 가사가 뭐냐면 빌리 진, 너가 말하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래서 완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 노래의 한 곡으로 인해서 대스타가 됐거든요. 결국 이 빌리진은 뭐냐면 모두가 다 야, 저 사람 저런 거 아니야?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심리전에서 빌리진은 당당하게 이겼다라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한없이 막 올라가잖아, 그죠? 끝까지 더 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면은 폭락하고, 그죠? 또 주가가 막 폭락해서 이제 끝났어. 이제 저 종목은 도저히 뭐 회생할 수가 없어. 이러는데 갑자기 다음날 상승하고. 결국 내가 사면 그죠?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이런 주식시장에서 심리전이 나오느냐면은 주식은 단 하나의 숫자, 차트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요. 투자자들의 모든 심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현상이 나올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당하시고 내동매매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매매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원칙 매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원칙 매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자, 이번 주는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중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움직여졌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수급 공백 현상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차별화된 종목 장세긴 한데 좀 차별화된 요런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막 무조건 이렇게 종목이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철저하게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만이 움직였다라는 거. 그래서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7일 금통위에서 이제 뭐 금리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 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뭐 주주환원 정책, 그죠? 뭐 자사주 소각, 그죠?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40조, 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 있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난 이후에 그죠 바닥을 찍고 160을 강하게 지지하고 지금 보면은 자사주 매입가가 160만 원대니까 또 170가의 어떤 박스에서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재료가 나오면서. 근데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정책이 110조 가까이 뭐 그죠 작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면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의아해하실 겁니다. 아니 하이닉스는 40조의 이런 부분인데 상승을 하고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왜 하락을 하느냐?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참 신기한 부분이 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보는 거고 기대 심리에서 움직이거든요. 아까 제가 3분 멘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 그죠? 그럼 왜 그런 110조라는 심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느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150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150조를 얘기했는데 그보다 낮은 그런 어떤 수치가 나오니까 이 실망감이 앞서는 거죠. 이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어제 보면은 그런 어떤 현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뭐 변한 건 없지만 그럼 자사주 소각이 좋으냐, 뭐 주주에게 배당해서 해주는 게 좋으냐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튼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약간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은 이번에는 뭐 HPSP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지금 코스닥 시장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제 뭐 2차 전지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거고 뭐 바이오도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는 좀 미국 시장과의 어떤 동조화 현상이 좀 많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모더나가 그죠?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그죠 모더나 코로나 백신 뭐 해서 많이 이제 익숙해진 그런 어떤 그 회사일 텐데 하루에 200%가 넘는 상승을 하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완전히 그저 갭을 띄워서 이런 모양을 갖춰줬습니다. 이 그 모더나의 그 지금 임상 3상을 통해서 이제 얘기된 부분이 뭐냐면 암도 이제는 코로나처럼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모더나가 상당히 흐름을 잘 갖춰주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어떤 영향력을 갖추게 된 부분들이 누구냐면은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양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ST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본다면 아무래도 알테오젠이 될 수가 있겠죠. 알테오젠이 이 임상 3상을 한 키투르타가 상당히 그저 보완 역할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영향력을 있지만 그날 보면은 ST팜도 상한가를 치고 삼양 바이오팜도 상한가를 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 바이오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미국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보면은 같이 연관고리를 많이 잡고 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ADR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하이닉스 ADR과 관련해서 좀 그림이 좀 비슷하게 그려지는 것처럼 이 지금 바이오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요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모더나가 어제는
모더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원리에서 단기적인 어떤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 주에 이제 이 화장품 같은 이런 군단들도 보면 화장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은 뭐 이런 어떤 부분들로 지금 시장에서 하나의 축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오면서 이렇게 뭐 한알령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이슈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뭐 한국콜마라든지 뭐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코스메이카 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보면 다 이렇게 추세선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속력 있게 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 이어서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다음 주까지도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북 관련한 종목들 사실 이제 이 대북 관련한 종목은 트럼프가 그죠? 꼭 집어서 얘기했죠. 그죠? 북한에는 57개의 그죠? 뭡니까? 핵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이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거든요. 너가 한 일을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가 57개가 있다라는 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추정해서 뭐 80개가 있을 거다, 100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꼭 집어서 57개라는 거는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뭐 대화를 좀 하도록 뭐 노력을 하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면은 이 대북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사실 이 대북주들은 지금 코스닥 시장을 좀 정화하려고 하거든요. 뭐 동전 주식이라든지 뭐 시총이 미달된다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조금 퇴출을 시켜서 시장을 조금 그저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대북 관련한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 일신석재도 그렇고 좋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죠? 요거는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 대북주 하면 뭐 그동안 좀 잘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아난티라든지 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뭐 순순히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그건 아닙니다. 뭐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고 그래도 또 뭐 상한가를 치고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대북주는 아직까지 이제 확실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중간 선거 이제 11월 달에 미국 트럼프가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란과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저 완화시켜서 이제 그 북한 쪽으로 이제 또 손을 내밀어서 뭐 그의 어떤 그저 업적을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나타내면서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을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 대북주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마음 놓고 이렇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시장에서 한 번씩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은 시장이 뭐 좀 조정을 보거나 어떤 종목들의 어떤 주도주가 좀 부실할 때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11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10월 달까지 제시를 했잖아. 그죠? 이렇게 좀 만나자라는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등락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고 만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을 하는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잘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떠오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뭐냐면 크레디티 법안인데 이거는 뭐냐면 가상자산이거든요. 이 가상자산을 그죠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제도화해가지고 편입시키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로빈후드라든지 미국 시장에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상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정권으로 분류를 할 거냐, 상품으로 분류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이런 법안들이 이제 9월 15일 이제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또 요 통과가 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요렇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또 그죠 대통령이 서명하는 데까지는 시간적인 좀 흐름이 있지만 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 많이 상승했다가 그죠? 지금 보면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이런 흐름들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잘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헥토 파이낸셜이라든지 쿠콘이라든지 미토온이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이었지만
있지만 물론 뭐 다날도 있고 있지만 이번에는 IT센 글로벌이 조금 잘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내재 가치는 좋겠죠, 그죠? 뭐 금거래소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좀 올려두시고 다음 주까지도.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해보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정말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늘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제 유튜브 좀 보세요, 그죠? 한정된 자금으로, 한정된 자금 뭐예요? 작은 자금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주로 많이 하는 자금 3천만 원, 좀 많으면 5천만 원, 뭐 작게는 2천만 원. 이는 자금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월 1,000을 넘게 수익 구조를 형성해 드리고 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안 믿잖아요.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수익 구조를 내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매매하는 방법하고 한정된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의 그 투자 방법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냐면은 내가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과 같은 매매 방법을 찾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수익 구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종목이 움직일 때 거기다가 베팅을 조금만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월 1,000을 하루만 해도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지만 한정된 자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내 무기는 작지만 그죠? 그 종목이 파동 길이가 크게 나오는 이런 종목을 선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파동 길이가 짧으면서 안정된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내가 거기다 베팅을 강하게 하니까. 그죠? 뭐 2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이렇게 많이 하는 이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뭐 50억, 100억 막 이렇게도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한정된 자금은 그렇게 베팅을 해서 폭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 구조를 못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고 제 유튜브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이제는 지금 보면은 이제 제 얘기를 잘 듣고 그죠? 좀 이렇게 좀 따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 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10만 명이 제 그거를 딱 이제 알아들어야지 지금은 아직은 미흡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새겨 들으라고요. 한정된 자금은 딱 요 두 가지 매매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냐? 세력주냐 수급주냐거든요. 그러면 세력주는 뭐냐?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세력주는 쉽게 말하면 세력주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세력의 발자국, 세력의 흔적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력주의 흔적을 어떻게 찾느냐? 그 얘기해놨지 않습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애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세력주들은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이거 화요일, 수요일 제 유튜브에서
저녁 8시에 라이브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딱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가면 거기 다 있는데 엄청 공부가 많이 되고 거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력주라는 거는 누군지 모른다 이거죠. 누군가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 누군가는 쉽게 말하면은 누군가는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누군가가 될 수가 있겠죠. 큰 손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세력이라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TV에 이렇게 사람이 나올 때 보통 뭐 모자이크 한다든지 모자를 쓰고 뭐 형태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핵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급등락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이 급등락이 심한 게 뭐냐? 거기에도 원리가 있거든요. 그 급등락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월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안정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잡아주고 이 지금 세력주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한 건 아니거든요. 이 세력주도 급수가 있단 말이에요. 등급이 A, B, C, D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A급이나 B급을 여러분들께서 하시게 되면 오늘 이제 어떤 게 C급이고 D급이고를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는 급수가 높은 종목들 하면 충분히 이 변동성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제가 그저 그 한정된 자금으로 이런 어떤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수익 구조가 단번에 그래 나오냐면 역시 이 수급이라는 거는 단기간의 승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세력주 이러면 어머 무서워 못해. 무서워 못하는 거는 CD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A급이나 B급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점은 뭐냐?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딱 그 눌림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세력주라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게 아닙니다. 어느 어떤 라인이 딱 있다라는 겁니다. 그 라인에서의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잘 취하게 되면은 충분한 수익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 수급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주와 수급주는 뭐냐? 이 수급은 세력주는 여러분들의 세력주는 그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찾아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돌파를 하느냐 이렇게 흔적을 찾아서 따라가는 거라면 이 수급주는 뭐냐면 돈의 흐름, 어디로 돈이 몰리느냐.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아주 쉬워요. 얘는 주가를 움직이는 그 힘이 누군가 안 보인다고 했잖아. 그죠? 누군가. 얘는 확연하게 보입니다. 기관, 외인, 그죠? 그리고 펀드, 사모펀드. 여러분들 뭐 사모펀드가 뭐 100억, 200억 있어서 그 사모펀드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1000억 있어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돈이 딱 들어오는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외인이야, 기관이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가 나중에 예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이 수급주가 뭐였습니까? 반도체 중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닙니까? 돈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50억, 100억 막 이렇게 막 들어오죠. 10억, 20억은 말도 아니잖아. 그죠? 이런 돈이 들어오는 것이 보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정비회를 만들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급주는 대부분 분석을 하겠죠. 그죠?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단번에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간에 빨리 딱 끝낸다 했잖아. 단기간에. 그죠? 얘는 어떻느냐? 1년 동안 쫙 끌고 왔잖아. 그죠? 1년 동안 끌고 올 수 있는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적이란 말이에요. 실적.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이끌어 갈 수가 있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 수급 종목은 뭘 확인해야 되느냐면은 수급의 변화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아, 이제 얘들이 끝나느냐. 지금 최근에 블랙록이 하이닉스 올 3월 달에는 100만 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고 난리였잖아. 근데 300만 원 딱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이제 안 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안 사느냐? 너무 많이 올랐다.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살살살. 그죠? 이런 어떤 모양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주는 누가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거를 예의주시해야 되고 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기술적 흐름, 그죠? 그리고 돈의 흐름, 그죠? 그리고 그 거래량, 그리고 이제 얘들이 빠져나가는 모든 부분들을 세심하게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인디에프 같은 경우 얘는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세력주와 수급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세력주가 됩니다. 세력주 중에서도 급수를 본다면은 한 C급 정도 될 수가 있죠. 그 왜 그렇느냐? 이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않는데 그림은 어떻나요? 완전히 이건 그죠? 완전히 누군가가 딱 그죠?
의도적으로 그린 그런 모습이 딱 보이잖아, 그죠? 요런 패턴은 호가창을 보면은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뭐 200주, 300주 이런 식으로 해서 후루룩 올리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똑같은 세력주라도 요거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사가지고 좀 이런 패턴이지 이걸 뭐 전부 다 그저 뭐 10만 대군이 다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력주지만 그러면 얘는 세력주 중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약간 좀 급수가 낮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왜 그 과거에 그 대북주로 쏠리느냐면 대북주 많잖아, 그죠? 지금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과거에 뭐 조이너스 뭐 이런 옷 있잖아, 그죠? 그런 의류 그런 쪽인데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요 인디에프가 지금 과거에는 뭐 좋은 사람들이나 일신석재가 좀 많이 움직였지만 그런 애들이 요즘은 그죠? 약간 이제 그 상장 폐지 조건이나 이런 데 들어가니까 지금 얘가 이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요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처음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께서는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요것도 세력주입니다. 요거는 지금 호남 반도체 얘는 어때요? 똑같은 세력주인데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죠? 아직 그 뭐 정권사의 어떤 그런 어떤 재무제표 이런 거에는 조금 미달돼 있고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요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세력주인데도 약간 A급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 왜 이 모양은 그러냐면 실적도 갖춰져 있고 흐름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테마도 갖춰져 있고 테마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상한가, 여기도 보십시오. 얘가 지금 멋지게 날아가지 않고 지금 어떤 패턴을 갖추고 있느냐면은 이 매물대가 지금 이 15,000원이 지금 약간 매물대거든요. 매물대에서 지금 18,000원까지 갔다가 요렇게 보면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쌍봉처럼 딱 돼 있잖아. 그죠? 쌍봉인데 다음 주에 그림을 여기서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얘는 쌍봉으로 모양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거래량이 계속 살아있고 요 음선이지만 5일선 위에서 있고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도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세력주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디에프나 이런 어떤 대북주들보다는 좀 더 그죠?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시면은 요 흐름을 잘 잡으면 그죠? 또 뭐 때로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탁 튀면은 뭐 10% 20%는 뭐 하루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도 여기를 좀 관찰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박스권에서 팔기 위해서 박스권을 만드는지 지금 보면 팔기 위해서 박스권을 만드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뭐 잡아놨던 물량을 여기서 계속 뭐 14,000원과 15,000원에서의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고 그 갈자리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박스권에서의 어떤 물량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세력주는 완전히 딱 그림을 딱 갈 때는 딱딱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정리 단계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2010년도에 이제 이 수급주들은 지금 뭐야? 반도체잖아. 그죠? 이 수급주들은 2010년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차화정. 그죠? 뭐 자동차, 화학, 정유, 그다음에 또 뭐 BBIG, 그죠? 뭐 칠공주 뭐 이런 거. 칠공주는 성장주.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22년도 뭐 요럴 때는 지금 보면은 뭐 태조, 이방원, 태양광, 2차전지 막 이렇게 24년도에는 뭐 있어요? 조방원, 그죠? 조선, 뭐 방산, 원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수급주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지금 수급주는 뭐예요? 반도체, 그죠? 지금 삼성전자 그래서 삼릭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조방원, 태조, 이방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차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수급주라는 거예요. 이런 수급주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했죠? 수급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뭐 주주하는 정책을 통해서 그죠? 지금 계속 이렇게 그죠? 주주들에게 뭔가를 그죠? 주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어차피 이 지수라는 거는
모멘텀이 형성돼야 되는 거는 맞지만 주가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 많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는 재료가 나오는데도 만약에 그는 재료가 이 앞에서 나왔더라면 더 훨씬 펄펄 날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재료를 그 좋은 재료들을 이 박스에서 내느냐? 저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박스권에서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무조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는 자리를 좀 잡아주면서 더 이상 하방 밑으로 밀리지 않게끔 하이닉스도 뭐예요? 더 이상 밑으로 밀리지 않게끔 자사주가 방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고요. 올라가지는 않고 밀리면 잡아주고 또 올라가면은 잡지 않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수대를 잘 잡아주고 요것이 잘 다져지면 주가라는 거는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신고가를 쓸 때는 이 매물대가 없지만 지금 여기는 어떠냐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매물대가 지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닥을 잘 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바닥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 바닥에서 좀 지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재료들을 뿜으면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삼성전자는 수급주, 하이닉스도 뭐예요? 수급주죠. 이 하이닉스는 지금 보면은 160만 원이 강한 지지가 될 겁니다. 그 얼마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20만 원도 가고 140만 원도 가고 하한가도 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느냐? 내려오면은 잡지만 올라가면은 또 뚫지 않는다는 거죠. 180을 뚫지 않는다. 그러면 요 시기를 언제까지 보셔야 되느냐면은 지금 11월 19일까지 그죠? 40조를 그죠? 이렇게 그 자사주를 매집한다 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너무 막 급하게 가시는 것보다 지금 이제는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종목 장세가 지금 되고 있고 그 종목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차별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접근주라고 다 가고, 그죠? 뭐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다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급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수급 종목은 이 흐름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반등했습니다. 이 지금 다우지수의 가장 핵심 키 포인트는 뭐냐면 이란, 그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란과 뭐 그죠? 이란을 도와주거나 이러면은 전부 다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이란 문제를 관세로 압박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금리 인하해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실적 발표, 그죠? 이런 것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을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 나스닥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어떨 때는 보면은 우리 시장이 커플링 형상이 없는 듯하지만 어느 때는 어떠냐면은 미국 시장 눈치를 되게 많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밤에 아마 잠 못 주무실걸요? 또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떻느냐, 그죠? 마이크론이 어떻느냐, 그죠? 뭐 이렇게 엔비디아 늘 이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이 라인에서는 이게 이제 이 정배일일 때 하고 지금 요 정배일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이평선이라는 게 이렇게 5일선이 있으면 그 밑에 또 21선도 있고 60일선도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가능한 이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내하실 필요가 없지만 지금 요런 라인은 어떠냐면 까딱까딱한 라인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죠? 재수없어 이게 팍 밀어갖고 밑으로 팍 밀려버리면은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좀 고통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떻게 압박하느냐, 그죠? 뭐 트럼프의 어떤 말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 모든 것들은 뭐냐면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냐면 전부 다 수급이라는 거예요.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표님 수급을 어떻게 보나요? 그죠?
이 수급을 보는 거는 하루아침에 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 전체적인 시황도 볼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과거에는 주도주가 하나 딱 생기면은 그 대장을 잡으면요. 그냥 후발주자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수급이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종목 선정을 하시기가 뭐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그죠? 왜 ITCN 글로벌이 움직이고 다른 애는 못 움직이고 또 그러다 쿠콘이 조금 움직였다 쓰러지고 왜 이랬느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현재가 창을 통해서 자꾸 많이 보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을 예를 들어서 나는 10년 동안 주식했어. 그럼 10년 동안 주식하는데 뭐 그냥 하루에 그냥 한 번씩만 체크한 사람하고 나는 주식을 1년 했지만 1년 동안 그 주식시장을 매일 본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내가 주식을 해도 1년 한 사람보다 못한 거는 뭐냐면 시장을 많이 보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은 이미 죽어 있는 시장을 보잖아요. 시장이 끝나고 나서 차트 다 만들어지고 그죠? 뭐 이렇게 뭐 있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움직이는 딱 8시부터 넥스트 트레이딩 시장부터 8시까지를 다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무슨 기법, 그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대단한 기법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기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호가창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세력주, 이런 종목들, 수급주 이런 것들은 호가창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나는 얼마까지 갈 것이고 나는 오늘 파동을 얼마큼 만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좀 특징주 같은 경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SK증권 같은 경우는 뭐 바이백, 그죠? 바이백 중개설 관련해서 엄청난 지금 호재로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40조를 사고 팔고를 해주는 그 뭡니까 증권사가 SK증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20일부터 그 자사주를 사잖아, 그죠? 항상 SK증권이 찍혀 있습니다. 어제도 찍혀 있고 그 앞날도 찍혀 있고. 그러면 그 수수료 그걸로 인해서 이 지금 보면은 SK증권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언제까지 목숨줄이 살아 있죠? 11월 19일까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단숨에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40조지만 또 가격이 비싸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16만 원에도 살 수 있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17만 원에도 살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인들이 막 사기 시작한다. 그럼 18만 원도 사야 되는 지금 뭐 외인들이 좀 팔고 있고 뭐 이러니까 지금 뭐 그 라인에서 살 수가 있지만 만약에 외인들이 사가지고 지수를 땡겨준다 이러면 200만 원도 사야 되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수료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항상 어떤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이 강한 매물대가 어디냐면은 3,500원이거든요. 이게 어제 3,500원을 한번 찔렀거든요. 찔렀지만 우리가 통상 이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력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세력주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 B, C, D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러면 그 A, D, C, D급이 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뭐냐? 약간 A급으로 등장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만약에 세력이 지금 반짝 움직였다 해도 뭐 C급이나 D급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느냐면은 A급으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재료가 살아있고 지금 이 재료는 상당히 큰 재료거든요. 그리고 뭐 자사주도 소각했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항상 이 세력주들은 어떠냐면은 그 라인을 막 깨요. 개인들이 알고 있는 라인. 그럼 2,800 깨면 막 죽는 줄 알죠. 항상 세력주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가 파동 길이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론적인 그 라인을 깰 때가 뭡니까? 초로의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두라고.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심리적인 가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가가 1,100원, 200원 해. 그럼 10,000원 깨면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10,000원을 깨는 그 순간이 뭐냐? 매수 타점이라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10,000원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파동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파동이 나오지 않는 놈을 만 원이 깬다고 막 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죠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라인은 지금 뭐 2,800원이냐 이제 3,000원을 지지하느냐 3,500원을 뚫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기서 아마 다음 주에도 치열한 싸움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관찰하시고 그죠? 3,500을 돌파하느냐 3,500 돌파하면 4,000, 4,000 돌파하면 4,500 이렇게 주가는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IT생 글로벌인데 이 종목도 원래 막 한 7만 원까지 가고 엄청 비싼 주식입니다.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막 갔던 종목인데 얘도 지금 보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죠. 금 그래서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금값이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얘도 지금 보면은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까지의 시간적인 그 흐름이 있냐면 9월 15일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자산 그죠 클래리티 법안이 9월 15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 그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돼서 움직였던 로빈훗이라든지 그죠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더 계속 상승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지금 지난 시간에는 상승했잖아, 그죠? 금요일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인데 얘 역시도 어떠냐면은 뚫어줘야 될 산이 있다는 거예요. 35,000원 마디 35,000원을 뚫느냐, 뚫어보면 4만 원이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특징주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인제니아 테라퓨틱스인데 이거는 아주 글로벌한 제약회사, 그죠? 머크하고의 어떤 그 임상 3상 진행이니까 조금 약간 얘도 조금 보면 어떻습니까?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를 치고 상한가를 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선반영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 재료는 항상 선반영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는 선반영이 되고 어떤 거는 재료가 나왔는데도 또 더 가고 그건 결국 뭐냐면 주식시장은 그냥 엿장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약간 너무 공식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그래 재료는 선반영이야 이러니까 빨리 팔아야 돼 이게 아니고요. 주식은 그때 다르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력주, 수급주를 알면은 그죠 한정된 자금으로 뭐 한 달에 그죠 1,000만 원 수익은 거뜬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론적인 거 그거를 조금 어떻게 하냐 좀 배제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에 빠져가지고 이론적인 거에 탁 빠져 있으면은 절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세력주나 수급주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깨면 안 되는 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버리고 그죠? 뚫으면 안 되는 자리를 뚫어버리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움직이지 않는 종목 그런 종목을 1년 동안 봐봐야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세력이 들어와서 그죠 어떻게 호가창을 움직이고 어떻게 밑장 빼기를 하고 그죠 어떻게 분봉을 그림을 그려서 3단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언더를 하고 나서 쳐올리느냐.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되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분봉 보면은 막 쏟아질 듯이 쏟았다가 바로 그냥 막 캔들 한두 개를 가지고 다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자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느냐. 절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당장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서 그럼 수급이 있는 종목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수급이 있는 종목들은 그때 다르지만은 그날의 상한가를 치거나 이런 종목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00% 수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막 매매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찰을 해보란 말이에요. 딱 호가창과 분봉과 요걸 딱 두고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상한가를 들어갈 때도 금요일 같은 경우도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으로 그날 대장으로 좀 움직였잖아요. 거래량을 이렇게 좀 분출하면서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8시부터 시작했던 종목들은
8시 50분 정도 되면은 좀 파동이 다 끝나는 경우가 많고 본장에서는 쉬고 있다가 또 다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 본장부터 시작했던 종목들은 아침에 파동을 그리고 지지하고 있다가 항상 1시 반, 늦어도 2시까지는 이 상한가를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그 시간대에 상한가를 들어가야 되나요? 심리적으로 보라 이거죠. 오늘 내가 심리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이 3시 반에 마치는데 2시까지도 상한가를 안 들어가. 그러면 그 높은 가격에서 20%, 25% 이렇게 공략하시는 분들은 뭘 보고 공략하겠습니까? 상한가를 보고 다음날 갭이 뜨는 거를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시간이 자꾸 지체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매가 막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시장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시간대도 이렇게 생각해두는 그런 방법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선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한다? 조금 배제시키고 시장에서 보는 어떤 형태를 조금 바꿔보는 그런 어떤 눈들을 키워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어떻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까? 뭐 제 유튜브 보고 제가 그죠 화수 라이브 하고 그죠 그런데 오셔가지고 좀 자꾸 들으시다 보면은 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을 좀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밑꼬리 공략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요걸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거래량이 그죠? 밑에서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분출했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가 지금 뭐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막 무턱대고 아침부터 잡는 게 아니라 얘 흐름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저기 잡으면 되겠는데 하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SK증권은 아까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요 좀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토큰 증권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패턴들이 보면은 이것도 다 보면은 과거에 다 움직였던 그죠? 뭐 토큰 증권에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가져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좀 바닥에 그죠? 쉽게 그리고 재료도 있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5일이라고 그죠? SK증권 같은 경우는 11월 1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요 라인에서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향성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바이오 중에서는 이 제테마인데 이 제테마도 역시 어때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그런 기술적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뭐 저 꼭대기에 있는 거 이런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있는 것도 뭡니까? 단시간에 막 몇백 프로가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얘는 보톡스 아닙니까? 그죠? 이제 보톡스 뭐 미국과 중국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바닥을 딱 떠지고 요 약간 이제 거래량을 트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이제 이 그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제 판매 허가 그죠? 그는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뭐 하다못해 이렇게만 지금 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저런 데서도 충분히 30~40%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보라 이거예요. 수급. 이렇게 수급이 안 들어올 때 보시는 게 아니고 수급이 들어올 때 좀 참고해서 보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양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애가 그죠? 실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지금 너무 전부 다 바이오들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보면은 모더나 관련해서 나올 때 먼저 상한가를 치고 움직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양 바이오팜도 좀 눈여겨보시고요. 여러분들 주식은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하시는 분이 롱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주가가 막 흔들린다고 그죠?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막 주가가 막 출렁거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는 꿈이 그 절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죠? 아 그래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도 한 달에 1,000을 찍어. 한 달에 1,000 찍으면요 연봉 1억 넘지요. 그 몇 프로 안에 듭니다. 차분하게 한번 해보는 전략 만들어 보시고요. 그거는 제 유튜브 가면 자세히 있으니까 한번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